이거는 궁상이 아니다. 이거는 사랑이다. 잘못 말했나봐요. 이것은? 저는 사실 레즈포비아였습니다. 벌써 느낌 딱 오죠? 첫사랑하기 제일 좋은 상태? 레즈포비아인 상태. 특히 개념이 없었던 중학생 때는 그런 혐오가 더 심했었습니다. 그렇게 17살이 되고 저희 학교 학생의 머리 짧은 여자애가 제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니 레즈포비아인데 머리 짧은 여자애가 눈에 밟히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와의 싸움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제가 눈에 띄지? 요즘 머리 짧은 여자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 당신은 어쩌면 레즈일지도 모른다. 버스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 그의 앞에 서서 가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레즈포비아셨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두근거려서 시선은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지만 손에는 땀이 흥건해지곤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됐으면. 근데 첫사랑은 그래. 이게 뭔가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진짜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도 한 다음에 3옥타브 위에 도를 찍어 갑자기. 뭔지 아시죠? 학교 안에서 종종 마주친 적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두근거리고 부끄러워서 쳐다도 못 보고 쌩 지나가곤 했습니다. 역시 레즈포비아는 다르다. 자기와 우선 싸워야 되거든요. 모를 일 5년이 더 지난 지금도 가끔 그 당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1% 정도 있지만 있긴 있어. 저는 그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맞음. 저는 갓 대학에 입학한 병아리 새내기였고 그녀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었습니다. 1살 차이지만은 수능 미성 아닌가? 재수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쪽 카페 댓글로 제가 먼저 그녀에게 연락을 해보자고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사진이 완전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얼빠. 오케이, 확인.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사진과 목소리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망의 첫 오픈날. 사진과는 조금 다른 모습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6개월간 지지고 볶고 울며 굵게 사랑했고 PMS 때문이었든지 무슨 정신이었는지 완벽한 그녀와 사귀면서도 외로움을 느낀 저는 헤어지면 잠깐만 사연이 다음날 후회하며 다시 붙잡았습니다. 제가 미친년. 감정이 롤러코스터인데 이 사람이 잡히지 않아 그 애가 다니는 대학 기숙사까지 찾아갔는데 돌아온 대답은 소름 끼치니까 제발 찾아오지 말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먹었어요. 열렬히 사랑한 서로였는데 사람이 그렇게 싫어진다니요. 근데 이거 그렇게 싫어질 수 있지 않나? 정 떨어질 것 같은데 나여도. 잠깐 헤어지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칼로 종이 자르다 인연이 끊어진답니까?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PMS 때문에 나를 찬다? 원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람이 변하는 건가요? 사랑이 변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게 되게 어렵지만은 저도 그걸 잘 못해서 많이 후회할 때도 있고 한데 뭐가 더 상처일까 생각해보시면 아무래도 우리도 가끔 이별에 비겁해질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자랑 사귈 줄 몰랐거든요. 뽀뽀하고 싶은 적은 있었지만 저뿐 아니라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첫사랑 얘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음침해. 예쁜 여자 볼 때면 침이 싹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헤테로인 줄 알았어요. 호감이었던 여자애랑 어찌어찌 키스하고 사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사랑에 불탄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레즈연의 최고 장점은 여행 갈 때 허락받기 쉽다. 가로치고 여자 괄호 닫고 친구랑 등산 간다고 해도 바다 간다고 해도 비행기 탄다 해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다. 엄마 미안 덕분에 청춘 불태웠어. 근데 여느 평범한 연애가 그렇듯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나는 서운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준비도 하나도 안 되었을 때 뻥 차였어요. 진짜 나쁜 말 하나 못하고 매달렸거든요. 연락만이라도 하자고. 물론 거절당함. 에휴 뭔가 더 주절주절 떠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빡쳐서 여기까지 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상대방 왜 갑자기 뻥 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걔가 헤어지자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헤어지자 이러면은 어휴 다행이다. 아이 나 너한테 헤어지자면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했잖아. 야 다행이다. 너도 헤어지고 싶었어? 대박. 이러고 집에 가서 울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겨. 사랑은 비겁하게.
풋풋한 첫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는 벌써 14년째 친구입니다. 그 친구랑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서로 다른 중학교에 가고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친해졌습니다. 한 번은 다른 친구랑 셋이서 영화를 보다가 뽀뽀신이 나오는데 제가 약간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영화 그 딱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옆에 딱 볼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딱 눈이 마주친 거지. 그때 느꼈던 간질거림이 기억나요. 아마 그때부터 약간 자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그 친구를 따라서 여고에 진학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 없어요. 그래서 뭔가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신나서 툭툭 장난을 치고 그랬었죠.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 날에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반으로 후다닥 달려와서는 잘 어울린다고 제 머리를 만졌던 빼빼로데이는 그 친구만 빼빼로 주는 게 너무 티나서 괜히 주변 다른 친구들까지 빼빼로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티낸다고 그 친구만 대왕 빼빼로를 주긴 했지만 이거 무조건이라니까. 슈가 파우더라고 뿌려서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티내는 거지. 그 시절 제가 고백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나누는 문자들이 소중해서 문자 보관함에 넣어줘.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 보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한 문자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거기다가 싹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꺼내보는 거야.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라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레즈 생활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제 마음을 떨리게 했던 동생 때문에 제가 레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버렸죠. 그러면서 레즈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어요. 상상 속의 레즈 커뮤니티 생각하면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영화 같은 데서 타락한 검은색 막 목걸이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슬에 막 매달려서 막 이런 클럽들 있잖아요. 세기말 영화 같은 데 하면 나오는 약간 그런 데를 딱 상상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레즈비언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썸 되게 많은 노인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느낌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살짝 무서운 마음에 이래저래 랜선 연애를 전전하다 18살 봄쯤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애랑 카톡도 주고받고 매주마다 우리 동네까지 와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달 안 돼서 카톡으로 차였습니다. 제가 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랑 으슥한 골목에서 외부 눈을 피해 뽀뽀하다가 제 입술이 그의 혀 감촉이 슬쩍 닿았을 때 눈치 없이 그 친구에게 혹시 키스하려고 했니? 그래서 여기 혀가 닿은 거니? 키스에 실패한 부드러운 부치 마음에 스크래치를 줘서였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애는 센시티브한 감성 부치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발뺌하다 그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의 일이에요. 차이고 나서 저는 감성적인 사춘기 시절답게 원더걸스와 여러 발라더들의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애와 함께 있었던 자리들을 지나치며 혼자 울컥하고 눈물을 삼키며 그리워했었죠. 그러고 며칠이 지났을까? 저는 등교할 때 항상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제 등교 친구는 항상 지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처럼 기다려도 친구가 안 와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했죠.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뭔가 망설이는 듯 전화가 연결됐죠. 아무 말 없는 상태에서 저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기에 가부장 부치처럼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어딘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들린 목소리는 제 친구 목소리가 아닌 그의 목소리였어요. 네 목소리가 원래 이런 줄 몰랐다. 놀라서 저는 바로 끊었어요. 걔랑 사귈 때는 나름 잘 보인다고 예쁘게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후폭풍은 쪽팔림 덕분에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어쩌면 잘된 얘기. 제 첫사랑은 학교 도서관 사수선생님이었습니다. 무조건 있다. 사수선생님 매력 독설해지였다면 무조건 있다. 그냥 앉아 계시는 그 매력이 있어요. 선생님은 자식도 있으신 유부녀셨지만 12살 초딩 나이에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학교 끝나면 바로 도서실로 달려갔고 당시에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지 않아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 때 타서 쓰게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300원, 500원씩 꼬불친 돈으로 겨우 선물을 준비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너무 정성스러워. 교실과 멀찍이 떨어진 도서실에 매일 찾아오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학생은 저뿐이라 선생님도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좀 창피한 기억이지만 선생님 눈에 들려고 어린이용 스포츠 브라 안에 패드를 3개 집어넣고 일부러 달라붙는 옷을 입고 주변에 살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쟤는 왜 패드를 저렇게 많이 넣고 다니지? 선생님께서 괭구는 벌써 다 컸구나 소리를 하셨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어떤 발육으로 어필하려고 했던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졸업한 후에 바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시게 됐는데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여서 배웅하는 날 펑펑 울었었어요. 그쵸.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가시는 길 저 때문에 불편해지실까봐 못해서요. 너무 속 깊어. 12살인데. 대신에 선생님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이에요. 선생님이 가져가 주세요 하고 금색 반짝이 젤펜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젤펜 너무 그건데. 그렇게 가신 후로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영향으로 저는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제 꿈속에서처럼 선생님에게 입 맞추고 싶었어요. 너무 가감없어 갑자기. 12살이 입 맞춘다 생각 갑자기 너무 뇌가 아프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밟았어요 제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사랑은 어렵네요. 그래도 갱년님 롤플 같은 여자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화이팅. 어쩌면 롤플 만나는 게 더 나을지도.